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하나오션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 뭐 1.5% 정도 올랐고, 금요일에 이제 8시 NXT 시장 마무리는 조금 더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재미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 자체는 현재 61선에서 놀아주고 있는데요. 저는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최근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죠? 근데 이제 금요일 종가로 봤을 때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는 55만 주 나름 공격적인 매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후 2시 50분에 이거 내일 새벽에 올라갈 거예요. 일단 어쨌건 다음 주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신정부에서도 조선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재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하나오션은요, LNG 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저는 이 군함에 대한 부분들, 특히 하나오션은요,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뭐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LNG 선, 그죠? 시장이 뭐 수요가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이제 많아지는 상황으로 공급 과잉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LNG선 자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조금은 있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아직 큰 그림에서는 LNG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LNG선도 물론 하나오션이 굉장히 잘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오션에서 LNG선에 대한. 근데 하나오션의 사실 정말 큰 힘은요. 잠수함에 있어요. 잠수함. 정말 이 잠수함 기술력이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대우조선 해양이 너무나 힘들어도 이 정말 이 회사가 망가질 정도로 힘들어도 이 회사를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이 정부에서 대우조선 해양을 잡아둔 근본적인 이유는 잠수함 기술력입니다. 이 잠수함 기술력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제가 보더라도 이 하나오션의 이러한 부분들은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꾸 LNG 선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잠수함에 대한 것들을 보면 사실 LNG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최근에 캐나다와 뭐 했어요? 캐나다와 MOU까지 맺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자체가 이렇게 횡보하는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요 사실 이 구간 빼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건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메모장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의 위치를. 지금 주가 자리가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자, 요런 그림으로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요 구간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예요? 신고가 영역이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무슨 구간이라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요 구간을 제외한다고 해봅시다. 요 구간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지금 봤을 때 요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 제가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우고 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 구간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여러분들?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 신고가 영역도 보게 되면 지금 하나 오션 자체가 몇 년도부터 이 구간 2015년 2015년부터 주가가 하락 이후에 2025년도 신고가를 때려놓은 자리요. 그죠? 신고가를 때려놓은 자리. 지금 이 자리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구간이요?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 놀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원래 보통은 이게 정말 흐름이 꺾였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건 맞으나 주가가 옆으로 돌려주고 있다. 던지는 물량들을 밑에서 누군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가를
상방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흔들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혹시 이 말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 하나오션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정말로 고평가로 이제 끝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가라고 했을 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기사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자 여기 보면, 자, 아까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장 찾은 정부,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투자 실익 본격적으로 따져본다. 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국내에서 참여한다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LNG 선박에 대한 뭐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LNG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선박에 대한 발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기업이 당연히, 우리 국내 정부가 참여한다라고 하면 LNG 선박에 대한 발주도 우리나라 쪽에 하는 걸로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서류상 하진 않겠지만 구두로라도 약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했을 땐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공급 과잉이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오션을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쉬어가주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봉상 현재 21선도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주봉상 21선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있으면 21선 올라와서 되어지는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21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상승 나오면서 21선이 위로 딸려 올라올 수는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서 21선이 지지가 되는 이런 모양들이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선이 뭐예요?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만약에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21선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서 21선이 여기 닿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21선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양봉을 떠서 올라가면 21선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지금 이 75,000원 구간이 21선에 대한 지지선으로 잡힐 수 있겠죠. 이렇게도. 왜냐면 이때 당시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21선이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1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21선이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21선 여기 다인 거예요. 원래는 밑에 있었는데. 마찬가지 지금도 21선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아직 안 닿였지만, 이거 올라오게 되면 21선이 꺾여 올라와서 닿이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오션. 영상을 최근에 제가 띄엄띄엄 찍는 건, 지금 두산이 너무나 수급이 몰렸고, 또 두산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던 종목이었잖아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12월 21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죠? 12월 21일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두산 17,000원일 때, 주가 많이 하락할 때도 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받아.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요만 반영됐지, 데이터 센터로 전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원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유하자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두산 에너비티 주가 상승으로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LNG 선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군함 쪽, 잠수함 쪽, 요 부분들이 사실 더 하나오션의 주가에 더 녹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여기까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내가 하나오션 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이 오션에 대한 부분들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 오션 뭐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있으신 분들이 보겠지만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오션이라는 종목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또 지금은 제가 오션 가져가라고 하지만 제가 또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길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분할 익절, 또 저평가 구간 나오면 다시 매수. 이걸 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션도 아마 이번에 상승 파동 나오면서 올라갈 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다 또 분할로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제가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또 매수 타이밍 나오면 매수 타이밍 또 잡아 드릴 거니까 전 오션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아가기 괜찮은 가격이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할로 잡아 가시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하나오션 들고 있는데 같이 좀 대응하고 싶다. 같이 하나오션 대응해서 매도 매수 타점 잡아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거의 한 5,000명 있으세요. 저 초창기 때 보신 분들은 작년 이게 제가 텔레그램 만든 게 2024년도 언제더라? 8월인가? 7월 이럴 거예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5,000명이 늘었어요. 5,200명? 1년도 안 됐죠. 저는 많이 늘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무나 받질 않거든요. 아무나 받질 않아요. 구독자 다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오션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요.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 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보율 높은 종목도 세 종목 뽑아왔으니까 요거까지 히든 종목으로 확인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불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